네, 일단 매니저 노드와 워커 노드로 나눠서 조인을 통해서 이제 매니저 노드가 이제 워커 노드를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적어도 두 대의 서버가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한 대의 서버만 있어도 충분히 세팅은 가능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두 대의 서버를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도커 머신 ls 치시면 지금 매니저와 워커 1 이 두 개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ssh의 매니저 접속을 하고요. 여기는 도커 머신 ssh 워커 1번 자, 매니저 노드와 워커 1 노드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개별적인 서버인 거죠. 아직 노드가 아닌 겁니다. 자, 도커 수험 이닛을 해주면 어드버타이즈 어드레스라고 해야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타이즈 어드레스를 현재 IP인 192.168.99.106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도커 수험 조인 토큰 이런 식으로 이 명령어를 쓰게 되면 조인이 된다고 나옵니다. 한번 조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커로 조인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일단은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는데 도커 파일이 있는데 이것을 띄울 겁니다. 도커 파일을 한번 보자면 간단한 거고요. 버전은 3버전으로 하겠고 이미지는 제 도커 허브에 퍼블릭으로 지금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 호스트 네임을 찍는 그러니까 컨테이너 아이디를 찍는 이미지고요. 그리고 이제 디플로이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리플리카는 총 3대 3개의 웹을 띄우겠다라는 웹 서비스를 띄우겠다라는 뜻이고요. 리소스는 어떻게 점유하는지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떤 도커 이미지가 굉장한 리소스를 잡아먹는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그것을 한 서버에다가 띄웠었는데 거기에는 다른 컨테이너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띄운 컨테이너가 굉장한 많은 리소스를 잡아먹어서 다른 서비스에도 영향을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서 해결했던 부분이 이 리소스 설정을 통해서 CPU는 10% 사용하겠고 메모리는 20메가 정도 할당을 한 옵션이고요. 이걸로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타트 그 펄리시라고 해서 컨디션으로는 on failure랑 none 그리고 any 이렇게 총 3가지 정책이 있는데 on failure는 예를 들어서 실패했을 경우 딜레이는 2초를 주고 총 3번의 시도를 다시 하겠다라는 컨디션으로 설정을 하게 된 거고요. none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패 났으면 그냥 죽은 상태로 두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디폴트는 any 설정인데 any 설정은 아마 계속 띄우는 걸 거예요. 그거는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시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는 80으로 띄우고 서비스는 네트워크로 하나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아주 간단한 설정입니다. 자, 이 설정을 마스터 서버에서 해야 됩니다. 도커 도커 스택 디플로이 -c 도커 컴포즈 해서 서비스 네임 그러니까 m 네임이죠. 호스트 네임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이것을 워커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커에서 치게 되면 이거는 마스터 노드가 아니다. 다시 해봐라 라고 나오죠. 자, 해서 도커 스택 디플로이 -c 도커 컴포즈의 호스트 네임 라고 치시면 이렇게 마스터 노드에서는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도커 서비스 ls를 치시면 총 3대 그 리플리카로 지금
띄워진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려면 PS, 도커 서비스 PS를 프로세스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노드에 지금 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 매니저 노드에는 지금 하나의 컨테이너가 떠 있고요. 워커 지금 1번에 지금 2개가 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도커 ps 치시면 하나만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도커 ps 치시면 2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스터에서 명령을 주면 워커가 그것을 받아서 실행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스터 역시 노드의 워커 노드처럼 컨테이너를 띄워서 관리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거는 직접 접속을 해봐야 되겠죠. 마스터 노드로 접속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마스터 노드가 아닌 워커 노드로 접속을 해도 접속이 돼요. 자, 포트를 열어놨기 때문이죠. 아무튼 자, 6번이 마스터 노드에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이 아이디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는 지금 PS를 쳤을 때 나오는 컨테이너 아이디입니다. 76D 이거는 마스터 노드에서 띄워져 있는 거고 76D가 아닌 것은 다 워커 노드에서 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76D는 마스터고요. 나머지는 워커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만일에 자, 여기서 마스터 노드에 있는 76D 컨테이너를 강제적으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옵션을 보면 강제적으로 한다 해도 2초의 간격으로 총 3번에 걸쳐서 재시도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스탑으로 명령어로 76으로 시작하는 도커를 내리면 꺼졌죠? 그러면은 76이 없어졌어요. 새로 고침을 해도 76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계속 새로 고침을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로 하나가 더 뜬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커 PS를 치시면 그쵸, 새로운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서버가 죽더라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여기 옵션으로 리스타스 팔리시의 그 정책에 따라서 다시 띄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논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커 스택 rm 호스트 네임 이거는 이제 수험으로 띄워져 있는 서비스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내리겠다는 호스트 네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묶인 서비스들을 전체 다 내리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리게 되면 접속이 안 되죠. on failure가 아니고 none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딜레이 옵션이라든지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우고 스택 디플로이 이 스택으로 명령어가 들어가요. 도커 수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커 스택이라는 또 명령어로 한다라는 걸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커 컴포즈 파일이 어디 있냐, 그래서 현재 경로에 파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호스트 네임, 이건 앱 네임이 되는 거죠. 자, 띄워졌고요. 도커 스택 ls 치시면 이 현재 서버에 스택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 목록들을 보여줍니다. ls 치시면 리플리카 셋도 똑같이 3개로 세팅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접속을 해보면 떠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 보네요. 하여튼 떠졌고요. 자, 여기서 ps 여기랑 도커 ps를 치시면 여기도 새롭게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죠. 245cc는 현재 마스터 노드고요. 자, AD61 여기 있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스터 노드가 아니고 워커 노드에 있는 컨테이너들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스탑 222로 시작하는 이 녀석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갔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자, 245cc. 자, 마스터 거고요. 자, AD61 여기 있죠. 자, 245cc.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도 2는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그게 떠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LS 하게 되면 리플리카 셋이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가 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는 더 이상 켜지지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로 다시 3개로 어떻게 하냐? 도커 서비스 업데이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업데이트. 근데 업데이트 할 게 없는데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논제로 exit 이렇게 뜨게 되는데 false라는 것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꺼져 있던 녀석까지 켜주게 되거든요. ps docker 서비스 ls 치시면은 똑같이 이제 꺼져 있던 것까지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docker 서비스 ps를 치시게 되면 어디에 서비스 ps의 호스트네임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디에 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셧다운한 명령어까지 다 되어 있네요. 그래서 러닝 중인 것만 체크를 해보면 매니저에 지금 2개가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워커 노드 1에는 하나가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하나죠. 2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더 이상 3개의 리플리카 셋이 필요가 없다. 3개가 필요 없다 할 때는 도커 서비스 스케일 여기 보면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스케일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이 웹을 스케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니까요. 1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를 그냥 떤 상태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꺼버리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꺼졌죠? 3개를 하나씩 점차 줄여서 지금 하나가 된 거죠. 도커 서비스 ps 호스트 네임 웹을 치시면 지금 나머지는 다 셧다운이 됐고 워커 1 쪽에만 러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있던 프로세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중단으로 된다라는 뜻이 이겁니다. 이거는 끄지 않는 상태로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또 스케일 업을 하게 되면 스케일을 5개를 줘볼까요? 그러면은 자, 도커 ps를 치시면 80464D 얘는 그대로 켜져 있는 상태로 두고 3분 전에 켜져 있는 거 상태로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업데이트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스터 노드에는 3개의 웹이 떠 있는 거고 네, 여기는 2개의 웹이 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손쉽게 이 도커 디플로이의 옵션을 통해서 설정을 통해서 복잡한 구조의 서버 세팅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도커 수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그 도커 쿠버네티스도 학습해서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다 하신 분들은 구독도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